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8월달 반등이 시작한 지 약 14일 만에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의 상승세를 유지했던 터라 조금의 하락세도 좀 걱정이 되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부터 조정의 시작일지 좀 심리적으로 동요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앞으로 기대감은 어떤 걸 가져가야 하는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안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안타 증권사 계좌만 있다면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해 주신다면 무료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주식톡 정보 공유방은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그리고 종목 추천, 시장 상황 설명,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네오위즈 추가 상승에 따르는 2차 물량 31,800원에서 31,850원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약 10% 정도 수익 청산을 좀 드렸고, 8월 현재까지 6종목 이상 수익 청산을 드리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시게 되면 돈 하나도 들지 않고, 이 정보망은 제가 1년 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호조세를 보였고, 여기에 주택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제지표 해석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다가 방향성이 애매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밤사이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 우리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상대로 코스피 코스닥은 잘 버텨주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좀 약세로 진입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1.44%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장중 연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1327원까지도 급등을 했고, 수급도 당연히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인들은 각각 890억, 그리고 코스닥은 1500억 매도세, 기관들은 코스피 2000억 이상, 그리고 코스닥도 1280억까지 동반 매도세로 개인들만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환율과 이런 수급 동향에 비해서는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제부터 다음 주 방향이 좀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높은 환율에도 지수는 버텼고, 환율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면 지수에 대한 반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고환율이 유지되고 외인들이 계속해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언제든 다시 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을 보시면 오늘만큼은 좀 조정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개파락 출발을 하든 장중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어떻게 해서든 매수세가 좀 받쳐주면서 플러스로 종가 마감하는 분위기가 자주 이어졌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1%대 갭상승 출발 이후에 이렇게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죠.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2주 만에 종가상 마이너스로 끝이 났는데, 좋은 추세를 계속 이어갔던 만큼 오늘 정도의 이런 조정은 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도 보시면 음봉으로 크게 동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을 좀 보시면 오늘 외인은 19만 주 순매수, 그리고 기관도 3만 3천 주 순매수가 됐고,
개인들은 여전히 28만 주 좀 던졌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19만 2천 주 가량 순매수로 좀 시장의 수급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주가는 오늘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일단 연기금이 오늘 21만 9천 주를 좀 던지면서 조금 털어냈고, 장 마감 후 집계된 수치는 외인들이 19만 주 순매수로 잡혀 있지만 오후장까지 봤을 때 외인들 같은 경우는 25만 주 이상 순매도를 이렇게 치면서 좋지 못했죠. 아마 외인들 같은 경우는 오후장까지 쭉 매도세로 던지다가 막판 좀 저점 매수해서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순매수로 전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를 좀 적극적으로 올리기 위한 매수세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외인들이 10일 연속으로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죠.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을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외인들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좀 꾸준하게 지켜봐야 하고, 연기금도 오늘 21만 주 정도 나갔지만 그동안 들어온 물량이 있기 때문에 또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매도를 보시면 오늘 1.85%의 비율이 좀 크게 느껴질 만큼 최근에 공매도가 상당히 죽어 있습니다. 수량 같은 경우도 7만 2천 주로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로 볼 수가 있겠고, 공매 잔고를 좀 체크를 해보면 8월 16일 기준이죠. 1230만 주로 전일 기준보다 다시 20만 주 가량 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차를 좀 보셔도 신규 체결량보다 상환율이 계속 많아지면서 4일 연속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은 좀 줄어들고 있고, 오랜만에 잔고 수량은 2,900만 주대로 내려왔습니다. 공매도나 그리고 대차나 현재 주가를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좀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1.4% 하락을 해서 21,1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단순 종가 기준으로만 보자면 21,200원으로 좀 시작을 해서 오늘 종가 21,150원, 변동성으로 보면 50원 정도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움직임 자체는 둔화되어 있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큰 하락세도 없습니다. 옆으로 좀 지지하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달 들어서 여기 18,000원대부터 21,000원대까지 좀 주가는 회복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마이너스 1.4%대 하락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부터 방향성을 위로 잡아가느냐 아니면 좀 연속적인 조정이 나와주느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보셔도 이렇게 1,400만을 한번 찍고 점진적으로 계속 감소되는 이런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한 음봉의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수세가 들어온 물량은 아직 좀 유지 중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21,000원 구간이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신다면 2만원 구간을 좀 깨지 않으면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거래량 유입과 동시에 상승세가 이렇게 좀 이어져 가는 부분이고,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는 21,700원에서 800원 여기를 좀 시원하게 뚫어내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하루에 마이너스에 심리적으로 동요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속 기대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유스케일 SMR 프로젝트 10개 이상 참여하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0개 이상의 차세대 SMR 프로젝트에 참여할 전망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설계업체 유스케일 파워가 진행 중인 초도 원전의 주기기 제작을 맡은 데 이어 향후 진행할 10개 이상 프로젝트에 추가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 기회를 확보했고, 앞서 유스케일은 최근 2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카자흐스탄, 영국 등 신규 SMR 건설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스케일과 장기 동행하는 것은 뛰어난 원전 주기기 기술력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원전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일본, 스페인, 캐나다에 불과하다. 특히 회사는 지난 40년간 원전 주기기를 제작, 높은 안정성과 품질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제작에 쓰이는 기초 소재인 주단까지 직접 제작해 이용한다. 세계 원자로 제작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주단 공장을 보유했다. 회사는 SMR에 들어갈 최첨단 소재 개발도 병행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SMR 시장 전망은 밝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고 SMR에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유스케일의 SMR은 한 원자력 발전소 내에 12대 원자력 모듈을 각각 설치를 하고, 태양광 등 경직성 전원이 발전할 때는 원자력 모듈을 운전하지 않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즉각 발전해 보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연내 유스케일 초도 원전 주기기 소재를 제작하고 내년부터 주기기 본격 제작한다는 목표라면서 이야기를 전했다. 유스케일 파워의 SMR 기자재 공급 소식이 언제쯤 나올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사대로 연내 아이다호 초도 물량 소재를 제작하고 내년부터 주기기 제작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연말쯤 돼서 좀 수주 소식이 미리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좀 기다릴 수 있는 이슈들도 이달 말에 이집트 원전 소식, 그리고 다음 달 또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한수원 진행하에 SMR 관련 이런 포럼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국내 회사들 뿐만 아니라 해외 이런 업체나 뭐 이런 기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여기에 플러스로 K 텍소노미 또 9월 말쯤 확정안이 발표가 될 수 있고, 체코, 폴란드 수출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 지원 공간을 좀 지정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기대감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료 텔레그램 정보방 들어오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과,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